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또다시 계엄령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 주장인 셈입니다. 가짜뉴스의 전형을 보는 듯한 그런 발언인데, 김민석은 지금 계엄령 의혹 제기로 전형적인 괴담 유포 세력으로 찍혀 있습니다. 계엄령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슬쩍 한 발을 담그다가도 뜨거 하면서 지금 한 발 오히려 물러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러자 김민석이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니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궤변으로 증거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식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억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억지일 뿐인데, 문제는 김민석이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물론 민주당에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를 한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개딸들이나 좌파들에게 김민석의 말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괴담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댓글들을 보면 계엄령이 곧 선포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거나, 심지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그 행사를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를 보필할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을 선택했는데, 사람은 제대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입맛에 딱 맞게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해 나가는 그런 인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요. 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 감금시켜서 계엄령을 해제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자기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언론들을 향해서 김민석은 사이비 언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에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도망가는 사람도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도 충분히 체포 감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길 가는 국회의원들에게 너 누구냐 이랬을 때 그 국회의원이 누구다고 답변을 안 하고 도망을 가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엄령 해제에 필요한 원내 과반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모두 체포 감금시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명색이 4선 국회의원입니다. 명색이 4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아직 군사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강부에도 이만저만 내라야지, 이건 정말로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도권 언론을 모두 사이비 언론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보면 꼭 사회불만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는 것이 계엄령 선포를 위한 논리적 밑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모든 것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좌파 세력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를 8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고 하는 발언을 일일이 세어보는 놈들도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8번 언급했다는 게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반국가 세력이 무슨 금기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민석이 너 친형 김민웅 같은 사람이 설치되니까 자꾸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언급하게 되는 거야, 임마. 김민석이 친형 김민웅은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반정부 활동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 인물입니다. 촛불행동은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금 5억 원을 기부받겠다고 지금 모금에 나선 단체이기도 합니다.
김민석이 반국가 세력이 누굴 지칭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너처럼 괴담 유포하고 너 형처럼 반민주주의 행동을 하면 그게 반국가 세력이야 이놈아. 뭐 반국가 세력은 법에 없는 말이라고? 아니 무슨 말이 법에 있는 말이고 법에 없는 말이 있어. 말까지 법으로 재단하고 대통령 그러면 법에 있는 말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리고 또 반국가 세력은 간첩과는 다른 말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너처럼 괴담 퍼뜨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야. 김민석은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허위 선동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도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목한 데 대해서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또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문재인, 이재명도 모두 체포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면 그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에 받아서 도망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현행범이라고 체포 구금해서 계엄 해제 선포에 찬성표를 찍지 못하도록 하겠다니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원내 제1당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니 저는 정당이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한 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